오늘은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2011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사실은 12월을 보내면서 모든 마음이 그래요. 아, 올해는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신년도에는 뭔가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죠? 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 되게 심각한 사람이긴 해요. 안 하는 사람 있어. 내가 만나봤는데 몇 있더라고.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매년 계획을 하냐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자, 2011년이 곧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2011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쉽게 가르쳐드릴까를 고민을 했어요. 쉽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몰입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12개명으로 나눴습니다. 뭐냐면 내년도 1월부터 12개월까지 배워야 될 인물이 있어요. 그날의 주제가 먼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꿈은 두 가지. 꿈은요, 원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따라해주세요. 욕망에 의한 꿈, 통찰에 의한 꿈. 이게 완전히 다른 꿈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망에 의한 꿈을 꿉니다. 뭐냐면 나는 10년 안에 부자가 될 거야. 되라고 누가 뭐래요? 되라 그랬어. 근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어떤 꿈을 꾼 사람이냐면 욕망에 의한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욕망에 의한 꿈이라면 어떤 거예요? 빌 게이츠의 꿈은 이랬습니다. 나는 20대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될 거야. 자, 개인 PC 같은 거 굉장히 앞으로 모든 사람이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설 것이고, 나는 최연소 갑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기쁜 일을 하고 살 거야.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꿈 꿀 수 있죠? 저 좀 따라해주세요. 나는 45세 엄청난 갑부가 될 거야. 그렇게 꼭 되세요? 그거 어떻게 할래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빌 게이츠가 꿨던 꿈은 욕망에 의한 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데이터 없이 그냥 욕망에 의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욕망에 의한 꿈이 어떤 꿈이냐면 데이터가 없어. 첫 번째. PC를 몰라. 그러면 욕망에 의한 꿈이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줄도 몰라. 그리고 세상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꿈에 불과해요. 심한 경우 개꿈이라 그러더요. 근데 통찰에 의한 꿈은 어떤 걸까요? 데이터에 의한 꿈이에요. 내가 작년에 한 짓을 보니까 내가 내년에 이걸 충분히 하고 남겠어. 통찰에 의한 꿈은 어떤지 아십니까? 꿈을 꾸는 순간 벌써 실행에 다 있어요. 그런 게 통찰에 의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내가 이루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투당청 꿈 꾸지 말고 기반으로 해서 실행에 적어도 60% 이상 접근해 있는 통찰의 꿈을 하나씩 얘기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게 없다면 올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통찰에 의한 꿈을 미리 다 꿔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1월달이 돼서 5만 원 들고 어디를 안 찾아가는 겨. 내가 더 잘 알아.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내가 내년에 잘 될까? 잘 돼요. 걱정하지 마. 책을 4권을 내고 강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텐데 안 될 리가 있어요? 다 잘 되지? 내가 나를 잘 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못 돼요? 그 정도 배짱은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맨날 무섭고 두려워. 근데 작년에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요, 주로 데이터를 그분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5만 원 들고 가잖아. 그럼 그분이 왜 억지로 만들어줘? 아우, 걱정하지 말고 다 될 거라고 또 만들어줘요. 그럼 또 좋다 그러고 이러고 나와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테 묻지 말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통찰에 의한 거. 자, 처음에 이 사람이 어린 신입사원으로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 중견 간부가 있는데 여자를 아주 무시한 거지. 그리고 고급 고객들을 만나는 자리에 칼리피오리나를 못 나오게 하려고 요 남자가 아주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스트립 하는 데 있잖아요. 여자들 옷 벗고 쇼하는 데서 우리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갑자기 점심시간에 바꿔버린 거예요. 약속 장소를. 레스토랑으로 했다가 너는 못 온다. 왜냐? 여자들이 이렇게 벗고 쇼하는 데라서 너는 못 본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지네가 보기 어렵지 우리는 같은 여자를 보기 더 쉽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 칼리피오리나가 어떻게 했을까?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을 했더니 이걸 어떡하나. 얘가 나를 빼돌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정도에서 지면 나는 여기서 영업을 못해. 왜? 어차피 내 영업 대상자들은 다 남자기 때문에 그까지 스트립쇼를 내가 못 보겠냐? 가자.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남자 같은 정장을 입고 칼리피오리나가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들은 화들짝 놀라고 진짜 놀란 사람들은 스트릿 걸들이 더 놀란 거지. 거기는 남성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칼리피오리나가 나갈 때까지 여자들이 춤을 안 추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뭘 그렇게 같은 여자끼리 좀 쳐주고 그러지.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모든 쇼가 정지된 적막한 상황에서 칼리피오리나가 남자 고객들을 상대로
상품을 끝까지 설명합니다. 얼굴이 완전 철판 깔은 거죠. 막 뒤가 후끈후끈했대요. 당시 막 가슴도 두근거렸는데 끝까지 딱 설명하고 나왔을 때 그 남자 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다음부터 절대로 칼리피오라를 빠뜨리지 못한 거야. 얘는 아무데나 쫓아오겠구나. 얘는 뭐든지 하라겠구나. 그렇게 용기를 하면서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원래의 숙명적인 환경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벽을 스스로 넘어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옆에 벽이 있으면 무너뜨리면 저쪽에 내 영토예요. 못 무너뜨리면 요만큼만 내 영토고.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친절, 배려, 뭐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분을 아세요? 3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오는 타이틀 한번 우리 따라서 같이 읽어보죠. 세상 모든 것은 안 배우면 남의 거, 배우면 내 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요. 못 배워서 현재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가슴 아픈 일이 뭐 하나 없나? 있어요? 여러분요, 배우자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자, 장영신 회장이라는 분은 잘 아십니까? 네. 유명하신 분이죠. 어디 회사 사람이에요? 애경. 예, 애경그룹 분이에요. 이분이 어떠냐면은 아이 셋을 낳고 아이 셋을 낳고 몸조리를 하냐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이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영신 회장이 남편만 믿고 살면서 셋을 낳을 때쯤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병원에다가 해주지도 않았어요. 충격받아서 몸조리도 못할까봐. 나중에 병원에서 나와서 뒤늦게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세상이 절망적이었겠어요? 더 절망적이었던 건 뭐예요? 남편이 이끌어왔던 회사를 부인이 만든다고 그럴까봐 사람들이 그때부터 원천 차단하는 거지. 네가 뭘 알아, 네가? 늘 하는 얘기죠. 뭐라 그래요? 네가 뭘 알아? 여자가 밥만 하다가 나와갖고 네가 회사를 하냐? 너 숫자나 볼 줄 알아? 회계 알아? 장부 볼 줄 알아? 네가 어떻게 회사를 경해? 네가 마케팅을 알아? 그래, 모른다. 너는 알았냐? 입사할 때? 장영신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느냐? 회사로 가서 모든 장부를 들고 와서 저녁마다 장부를 보다가 안 되겠어서 격리학원에 다니면서 격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니까 보이더랴. 간단해. 안 배우면 안 보여요. 회계장부가. 근데 배우니까 금방 보이더래. 그러니까 장부를 볼 줄 알기 시작하니까 임원들이 긴장하겠죠. 그러다가 또 회사 마케팅이니 뭐니 쭉 공부를 해나가면서 서류를 갖고 와서 보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밤 12시간, 1시간 그 사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 작성한 사원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초등학생처럼 무릎 꿇고 배워라. 무릎 꿇고 배워서 그 순간이 지나가면 네가 벌떡 일어날 거다. 무릎 꿇는 순간이 두려워서 꿇지 않는다면 너는 단 한 번도 오금을 못 필 거야. 그러니까 무릎 꿇고 배워.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관계없는 거예요. 장영신 회장이 요즘에 배우고 있는 게 중국어랍니다. 왜냐? 애경을 중국에 더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서. 75세인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배우는 데 대해서 핑계가 참 많아요. 아우, 지금 배운다고 머리에 들어가도 않아.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그까지 배워갖고 몇 년 써먹고 죽겠어요. 40년 써먹어요. 걱정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우, 저 배우려고 그러면은 아우, 이제 머리도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아우,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 갔다 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의 핑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조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는 배워서 끝장을 낼 품목을 하나를 꼭 만드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4월이 되면 저 좀 따라해주세요. 내적 동기를 높이자. 남에게 묻지 마라. 박지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내적 동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제가 이제 MBC 파랑새에서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내적 동기가 높아. 내적 동기가 뭔지 아세요? 남들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칭찬 안 하는 게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가 무지 높아요. 이 내적 동기란 말이 처음에 나왔던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켈란젤로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막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끄트머리를 갖고 천지창조 벽화가 얼마나 커요. 근데 요만한 부분을 갖다가 며칠째 거기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친구가 지나가다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좀 그만해라. 그거 누가 본다 그러냐, 그 조그만 데를.
그 실수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이게 미켈란젤로 법칙, 동기부여 법칙이에요. 내가 알지. 남들은 다 잘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아. 그죠? 박지성 같은 사람은 내적 동기가 무지하게 높은 사람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아인트호반을 옮겨갔었잖아요. 네덜란드 할 때. 아인트호반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요.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이거죠. 왜 이게 홀라당발라당을 잘해요. 공 잘 찰 때는 막 화나왔다가 공 못 찰 때는 뭐 나가라 죽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축구 광팬들 보면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같아. 오로지 공에만 몰입하는 바보들 같아. 그런데 축구 선수라는 게 뭐예요?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박세웅 선수가 3년 내내 공을 제대로 못 쳤어요. 무릎 부상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나갈 때마다 쟤 왜 데리고 왔냐, 쟤 도대체 얼마 주고 데리고 왔냐,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이때 박지성의 마음이 무지 찢어졌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기와의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3년 후에 다시 공을 잘 찰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프로예요. 내가 지금 왜 슬럼프를 겪고 있으며 슬럼프의 이유가 뭐며 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여기서 빠져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잘 믿고 있어요. 자기를 혹독하게 이미 그들보다 더 먼저 평가를 끝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고 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아시죠?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 강우현 씨가 누구냐? 어디 대표? 남이섬. 95%까지 죽어라 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은요, 창조적 지점은 마지막 5%에 있어요. 95%는 가장 또 다른, 그러니까 가장 멋진 나가 5% 요 지점에 있으면 95%는 나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정에서 집으로 돌아가요. 강우현 대표의 남이섬은 지금 5%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뭘 해도 돼. 얼마 전에 강우현 대표 또 만나러 강의하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남이섬은 이제 뭘 해도 돼. 이제 다 됐어. 막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고. 아무거나 갖다 놔도 사람들이 알아서 스토리도 싹 붙인대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남이섬이요 95% 지점이 되기까지는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근데 95% 지점을 딱 넘어가고 5%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인어 아가씨 같은 동상이 숲속에 있었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우 여기 안 어울린다. 왜 인어 아가씨 같은 벗은 여자 동상이 왜 여기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여자 동상을 갖다가 물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인부들한테 옮겨놓으라 했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게 여자가 뭐 남이섬을 떠나는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막 자기네가 전설의 고향을 막 해서 뭐 인터넷에 다 올려갖고 얘기가 괜찮더래요. 그럼 그걸로 하라 그랬대 그냥. 웃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창의적 5% 지점에 고순도 5%로 올라가면 뭐든지 해도 먹히고 뭐든지 해도 팔리는 때가 와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은 95%를 지나간 사람이지 얼떨결에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김인숙 씨 아시죠? 야구 감독님입니다. 이 사람이 선수 생활 몇 살까지 할게요? 아세요 혹시? 응? 아 모르시는구나. 유명한 사람들 왜 몰라. 25살인가 26살까지밖에 못했어요. 엄청 선수생활 잘 나갈 때 어깨 부상인가 그걸로 바로 선수생활 꺾였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독생활 잘 있었을 때 전신마비 왔잖아요. 그 병원에 계속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게 옵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내년에 혹시 있을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년 12개월에 살다 보면 꼭 아플이 올 거예요. 육체적 아플, 재산적인 아플, 그죠? 환경적인 아플. 또 살다가 보면 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리셔갖고 일 다 때려치고 시어머니 간호하러 내려가야 돼. 그래도 울지 말아요. 잠깐 간호해드리면 되지 뭐 울 일이요. 뭐 간호를 뭐 20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럼 잠시 그럴 때 쉬어간다 생각하고 책을 끄시면서 다음 일을 계획하고 항상 아픔에 대처하는 내 능력이 인생을 길게 롱런하는 방법이죠. 혹시 내년에 어떤 악플을 만나도 뭐라 그래요? 항상 낙천성을 갖고 그까짓 거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난 이걸 넘어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꼭 넘어서